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야카와는 교류전 막판 2경기에서 13이닝 1실점 2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즌 홈경기 투구가 상당히 좋은데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하시코나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라쿠텐의 타선은 리그전에 들어오면서 타격감이 더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타 부재의 여파가 크게 느껴지는 편. 그나마 불펜이 끝판불을 끄면서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게 다행스럽습니다.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6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스미다는 교류전에서 갈수록 좋은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쿠텐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QS 이상의 투구를 과시했는데 야외 구장에서 강하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라시마 상대로 터진 키시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세이브의 타선은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역시나 세이브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든 바 있습니다. 나카무라 타케야가 라인업에 들어가느냐가 항상 변수가 되는 상황. 아슬아슬하긴 해도 마스다 타츠시는 마무리의 역할은 해내는 것 같습니다. 타격이면 타격, 투수면 투수. 이번 시리즈에서 라쿠텐은 세이브에게 그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야카와와 스미다의 대결은 투수전 쇼다운이 될 수 있을 듯. 그러나 금년의 하야카와는 홈 경기에서 거의 무적에 가까운 투구를 해주고 있고 어쨌든 스미다에게는 원정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반도 유고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시즌 첫 선발이었던 1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반도는 3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재구난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비의 영향도 컸고 홈이라는 점에서 승부를 걸 여지는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 상대로 1회와 9회에 득점을 올리면서 3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홈 시리즈에서 기대 이상의 타격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다만 11안타 3볼넷으로 3점이라는 건 반성해야 하는 포인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승리조는 그냥 메이저리그 수준입니다. 야마사키 사치아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16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교류전 3전 전승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4.2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이번 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히가시야마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오릭스의 타선은 이번 원정 시리즈 타격이 너무나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정 타격 부진은 시리즈 최대의 문제가 되는 포인트. 2.1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와그스펙이 가장 약한 고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틀 연속 소프트뱅크가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해낸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 반도 역시 홈 경기에선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작년 오릭스 상대로 호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야마사키가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호투를 해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뱅크 상대로 부진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모리쇼에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8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9원으로 등판해 0.2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모리는 입단 당시의 기대치와는 매우 거리가 있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웨스턴 리그에선 분명히 좋은 투수지만 유독 1군에만 올라오면 평범한 투수가 되는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멘데스를 무너뜨리면서 도바야시, 쇼타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득점 상황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홈에서 운이 많이 따라준 셈. 2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시마우치 소타로의 투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중입니다. 야마사키 이오리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야마사키는 교류전에서 23이닝 3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년 히로시마 상대 첫 등판이지만 최근 투구가 워낙 좋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오세라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8회 초 간신히 1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교류전 이후 오카모토, 카즈마의 방망이에 승부가 갈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 4.2이닝을 기어코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제 좀 안정감이 들어가는 듯합니다. 멘데스 등판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마사키는 교류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해낼 수 있을 듯. 반면 모리쇼에이는 현재로선 기대치에 극도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 1.2군 투수의 한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니포넨과 홈 경기에서 9이닝 1실점 12삼진 완투승을 거둔 바우어는
이제야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투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전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가 이번 경기 최대의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이토 마사시 상대로 2점을 올린 DeN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정말 필요할 때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신의 투수진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아즈마의 완봉으로 이 팀의 불펜은 아직 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키 히로토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18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사이키는 볼넷 4개 때문에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교류전 방어율은 제로로 최고였지만 문제는 유독 하마스타만 가면 투구가 꼬이는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신의 타선은 홈런마저도 나오지 않으면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바우어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그나마 이토의 7이닝 투구 덕분에 카지아 한 명으로 불펜 소모를 줄인 건 유일한 소득일 것입니다. 여전히 한신에게 있어서 요코하마는 도깨비굴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타격이 살아나긴 쉽지 않을 듯. 물론 사이키가 교류전 방어율 제로라는 엄청난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하마스타만 가면 은근히 흔들리는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홈에 2점을 가진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와쿠이 히데아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와쿠이는 교류전을 통해 다시금 페이스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이라는 건 확실한 강점인데 야쿠르트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6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와 야스히로 상대로 7회 말 터진 20화 10쿼타의 결승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감이 좋다고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좌타자들이 막히면 해답이 안 나오는 수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교류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 보입니다. 타카하시 케이지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4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타카하시는 공격적인 투구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4월 5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는데 판테린 돔 원정에서 강하다는 게 타카하시가 내세울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1회 초 무라카미의 희생플라이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4개의 안타와 7개의 볼넷을 허비하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에서 흐름이 끊겨버린 게 페인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오가와의 7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이시야마 한 명으로 끝낸 건 그나마의 소득입니다. 판테린 돔에서 두 팀의 경기는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일 듯. 하지만 와쿠이는 교류전에 비해 리그전 투구가 조금 아쉽고 타카하시는 주니치 상대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 양팀 모두 타격은 좋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결국 선발에서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니시노 유지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뒤 로테이션을 건너뛰었던 니시노는 스태미너 문제는 없는 상황. 금년 니포넴 상대로 홈에서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지금의 니시노라면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우아사와 미야니시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런과 스피드라는 두 가지의 무기가 가장 큰 재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9회 말의 사요나라 득점은 와다 코시로의 발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9회 초 무사 2, 3루를 막아낸 마스다 나오야는 금년이 최고 전성기 같습니다. 스즈키 케냐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9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뒤 휴식을 취했던 스즈키는 이번 시즌 최대의 이변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홈에서 6이닝 1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메르세데스 상대로 초반 올린 4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니포넴의 타선은 이후 제대로 된 찬스를 만들지 못한 게 페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9회 초 무사 2, 3루에서 연속 스키즈 실패로 모든 주자가 횡사해버린 건 이게 프로야구인지 동네 야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아무래도 미야니시 나오키는 셋업 외의 역할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는 니포넴이 승리를 헌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은 시리즈 내내 니포넴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스즈키 역시 조조 마린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투수. 관건은 니시노의 투구인데 교류전에서 보름을 쉬었다는 건 오히려 리그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안 맥키니가 전격적인 데뷔전에 나섭니다. 금년 독립리그에서 4승 1패 4.24의 부진한 성적을 거둔 맥키니는 AAA가 한계점인 투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빨리 데려올 수 있는 좌완 투수를 데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긴 이닝을 던지진 않을 듯.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김혜성의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확실하게 불펜을 흔들어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경기 역시 2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후라도의 완투 실패는 아쉽지만 덕분에 불펜 소모는 확실히 아꼈습니다. 라울 알칸타라가 러버게임의 선발로 등판합니다. 20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알칸타라는 SSG전 부진을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시즌 키움 상대는 처음이지만 원정의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끝인 투산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전혀 타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기어코 위기 상황과 실점을 해낸 이영하는 그냥 2군으로 내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최근 두산의 타선은 화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맥키니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는 편. 그렇지만 맥키니의 투구 이닝은 길지 못하게 확정적이고 키움은 불펜이 강하지 않은 팀입니다. 게다가 알칸타라는 이닝 소화력이 좋고 원정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정용이 선발 데뷔전을 갔습니다. 20일 NC 원정에서 1이닝 2실점의 푸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정용은 선발로서의 전환이 예고된 상황. 전격적인 선발 등판인데 그야말로 도박수에 가까운 부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손호영의 선제 3점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연장전의 여파를 극복하자마자 단숨에 터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상규의 한계점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댄 스트레일리가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섭니다. 20일 KT 원정에서 5이닝 5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트레일리는 부활투가 연속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잠실에서 나름 잘 던지는 타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LG 타선을 막는 건 쉽지 않을 듯. 전날 경기에서 플러코에게 막혀있다가 이상규 상대로 간신히 1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가라앉은 타격감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타는 거의 실종 레벨. 5.2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진욱을 왜 1군으로 불러올렸는지 궁금해질 정도. LG의 타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반지가 무너지면 스트렐리도 고전하는 패턴상 이번 경기 역시 LG의 타격은 타오를 수 있을 듯. 물론 이정용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타격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분명히 LG고 전날 LG는 승리조를 확실히 세이브해뒀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조성훈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깜짝 등판이었던 20일 투산 원정에서 4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준 조성훈은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구를 보여준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삼성의 타격을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4발 포함 13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무려 이번에 6득점 이닝을 만들어 내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5회 말 2사 만루에서 터진 최주환의 테타 그랜드슬램일 듯. 그러나 깔끔하게 3실점을 허용해버린 1호는 패스트볼 일변도의 패턴이 완전히 파악된 듯합니다. 데이비 퓨캐넌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0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2이닝 6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퓨캐넌은 투구 내용은 좋았지만 야수진의 수비 난조가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금년 SSG 상대는 처음이지만 최근 원정에서 흔들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엘리아스와 이론을 무너뜨리면서 강민호의 솔로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 하지만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승현을 그렇게까지 놔뒀어야 했나 싶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집중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성훈이 아무리 선발 레벨에서 밀린다고 해도 SSG는 타격으로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정도. 물론 삼성의 타선도 살아나긴 했지만 마지막에 서진용 상대로 점수를 올리지 못한 게 한계점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에릭 패디가 부상 복귀전을 가진다. 9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승리 후 부상으로 한동안 휴식을 취했던 패디는 약 보름간의 휴식을 가지고 복귀하는 상태. 하나 상대로 워낙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 홈이라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이태양 상대로 간신히 1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가라앉은 타격감이 살아날 줄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반드시 필요할 듯. 이용준의 헤드샷 퇴장 때문에 무려 7.2이닝을 던져야 했던 NC의 타선은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승주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던 20일 KIA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한승주는 홈런 2발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점 역시 한승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이용준과 송명기를 완파하면서 김인환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위 타선의 파괴력은 말 그대로 발군.
문동주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이태양 한 명으로 불펜을 마무리한 것 역시 좋은 소득입니다. 최근 NC의 연패는 불펜의 난조와 타선의 부진이라는 단점. 하지만 패디는 이 문제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완투형 특급 에이스고 하나 타선 역시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물론 한승주의 부활을 기대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좌타자에게 약점을 보여준 첫 선발 등판 내용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김효신이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23일 KT와 홈 경기에서 1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효신은 말 그대로 오프너로 마운드에 오르는 상황. KIA의 풍부한 불펜진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신범수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홈 경기에 폭발력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도영은 그야말로 돌격 대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임기영과 최지민의 투맨쇼에 가깝습니다. 배재성이 러버게임에 선발로 나섭니다. 2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배재성은 좋을 때 투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KIA와 첫 대결이지만 유독 KIA만 만나면 잘 던지는 투수라는 게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 상대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KT의 타선은 12개의 안타와 4개의 사사구 그리고 1개의 실책으로 1점이라는 극단적인 비생산적인 야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타격감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기가 나오면 바로 득점이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외엔 역시 신뢰가 어렵습니다. KIA의 불펜 데이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합니다. 승부를 걸 생각이었다면 임기영에게 전날 경기에서 2이닝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KT의 타격감은 여전히 좋다는 점도 포인트. 결국 배재성을 KIA 타선이 얼마나 공략하느냐지만 좌타자가 중심 타선인 KIA 상대로 배재성이란 투수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더 낮은 타입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